여러분 혹시 이런 칭찬 들어보거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와, 저 사람 자존감 진짜 높아 보여서 멋있다. 어느새 자존감이라는 말이 그냥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서점에 가도 TV를 봐도 온 세상이 자존감 자존감 하잖아요. 오늘은 말이죠. 왜 유독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자존감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영상 댓글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칭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말도 비슷하죠. 그 사람의 당당함이나 편안함이 다 높은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새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스펙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해지죠. 아니,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우리 사회는 갑자기 이 자존감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가치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자존감 열풍에 불을 지폈던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중심을 꿰차게 됐는지 그 흐름을 확 바꿔버린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책이었어요. 자존감 수업이란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자존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알려줬고요. 이어서 미움받을 용기가 남 눈치 보지 마 하면서 그야말로 열풍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결정타. 오은영 박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부모 자존감이 아이한테 그대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와, 이게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필수 덕목 같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흐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자존감 수업, 이 책이 무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100만 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이 100만 부 팔렸다는 건 이게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는 거대한 사회적 신호였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은 미움받을 용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만 부를 넘겼습니다. 둘이 합치면 300만 부.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수백만 명이 자기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 해답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목을 맸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낮은 자존감이 우리 삶에 치르게 하는 대가가 너무너무 비싸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게 정말 독처럼 서서히 퍼져나가거든요.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계속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나를 평가받는 시험 같고 거절을 못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요. 결국에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마저 지치게 만들어서 내 손으로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와요.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실패를 그냥 사건으로 봐요. 내가 이번에 이 일을 망쳤다는 사건이지 나는 실패자다라는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실패랑 나 자신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요.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 역시 난 쓸모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유하자면요, 진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커리어라는 계단을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실패가 곧 나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넘어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전적인 시도 자체를 피하거나 잘하는 것보다 실수 안 하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을 뿌리부터 흔드는 낮은 자존감,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자존감이란 게 마치 땅속 지층 같아서 여러 경험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지거든요. 맨 밑바닥에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태어났다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더 급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위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양육 방식이 쌓이고요. 만약 네가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해 줄 거야 같은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의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계속되는 실패 같은 사회적 경험이 이 약한 땅에 그냥 균열을 내버리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문제가 유독 지금,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한테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몰아치고 있냐는 거죠. 지금부터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게임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성공의 사다리라는 게 꽤 명확했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잡고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얻는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부족한 내면의 자존감을 채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 사다리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죠. 지금 젊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한번 보세요. 취업 경쟁은 말도 안 되게 치열하죠. 수백 대 1을 뚫고 취업해도 월급은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런 상황에서 연애, 결혼, 아이 낳는 거 이게 점점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외부적인 성공으로 내 자존감을 채울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인정받을 구멍은 점점 막히는데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파고드는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소셜미디어죠. 이 문장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이건 불공정한 싸움이다. 그들의 편집된 하이라이트 vs 나의 무편집된 현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완벽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하고 있죠? 나의 지치고 평범한 편집 하나 안 된 현실이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매일 매 시간 하면서 우리 자존감은 계속 갉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자존감 열풍은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인정받아서 나를 증명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든 내 안에서 나를 지킬 힘을 찾으려는 우리 세대의 필사적인 생존법 같은 거예요. 외부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중심을 잡으려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어쩌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앞으로 더 높아질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신가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과 내 마음의 행복 사이에서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